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 가치 평가와 기업 분석 실무, 이 과정 중에서 기업 분석 실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투자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자, 기업 분석에서 매출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 평가를 위해서. 행여나 만약에 가치 평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 성장률을 잘 추정하면 사실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매출 성장률을 깊이 있게 추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제품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보는데, 그 방법론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일단 제품과 소비자를 분석한 다음에 제품과 소비자를 먼저 분석해서 제품별 매출액을 분석, 또는 지역별 아니면 소비자별 매출액을 분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보고요. 저희가 각 그 절차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제약 기업을 사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여섯 번째 시간에는 국내 기업을 갖고 또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갖고 한번 저희가 이 제품 분석, 소비자 분석, 그 다음에 매출을 분해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시총이 일단 국내 원화로 봤을 때 2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제약사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방대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은 굉장히 미미한 사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백신으로 돈을 벌진 않았어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으로 번 돈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분석은 안 해봤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대로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와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뉩니다. 세 가지와 기타. 자, 첫 번째가 종양학이죠. 그러니까 암 치료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과 신장 및 대사. 그러니까 심혈관, CVRM이죠. 이렇게 하나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면역 쪽. 호흡기와 면역학 쪽이 이제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는 면역을 이쪽으로 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분야는 이쪽에 지금 그 백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랑 조인트 벤처 공동 연구를 했죠. 자, 그래서 종양학 같은 경우 이 암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약이 이 타그리소와 인핀지라는 겁니다. 특히 타그리소의 매출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를 분석하려면 요 약품만큼은 알아야 돼요. 타그리소라는 것은 폐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진단을 했더니 3기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럴 경우에 먹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폐암뿐만이 아니라 막 담낭암, 다른 쪽 암도 막 이제 임상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을 일단 끝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학 중에서 일단 타그리소, 인핀지 같은 경우 요로암 처방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파자, 난소암, 췌장암 치료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CVRM, 심혈관, 신장 및 대사질환에 의한 약품 중에서 팍시가,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릴린타, 신장 마비 같은 혈전증 예방 약물. 자, 그 다음에 호흡기 쪽, 천식 환자분들 이렇게 많이 쓰시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시장 점유율 높은 회사가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그래서 이 신비코트라는 제품이 바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폐 질환 치료를 위한 복합 약물, 이게 이제 신비코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 이쪽은 굉장히 뭐랄까 독점적인데, 이쪽은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회사가. 그래서 요거는 마진율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요거는
프라이스 메이커로서 굉장히 이제 제품의 이 마진율이 굉장히 커요. 자, 이러한 약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분야 쪽에서 뭐 자가 면역, 신경과학 쪽에 있는데, 뭐 넥시움, 뭐 요런 약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제품을 요렇게 한번 보고요. 소비자를 분석하는데요.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숙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요 정도 요렇게 계속 한, 이 뒤에 나오겠지만 매출액이 아마 30조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30조. 그래서 30조 원 수준에서 전년도 이제 여기 30조 원인데 이 전에는 뭐 한 26조 원. 그래서 성장 기업 치고는 조금 높은 성장률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성숙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비자 분석 방법은 이제 벤처 기업이나 성장 기업과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벤처 기업이나 성장 기업 같은 경우 아직 매출액이 미미한 기업일수록 소비자 분석이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분석가 이제 아직 매출액이 미미한 회사는 소비자를 더 분석해서 매출의 확장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는 이미 소비자가 너무 많이 이제 구축이 돼 있죠. 그래서 벤처 기업이나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분석에서 바텀업 방식, 즉 유통 채널이나 잠재적 소비자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가도 된다.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은 이제 시장 전체를 보고 이 시장 전체 몇 조 원짜리 시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점유율을 보고 만약에 이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렇게 시장 전체를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보는 요런 식의 탑다운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 사실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분.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어쨌든 유통 채널을 보면 영국 기업이지만 소비자 지역별로 봤을 때 일단 미국을 가장 큰 시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미국 다음에 유럽, 일본을 비롯해 중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매출을 하고 있는데 판매 방식이 뭐냐? 2020년 기준 영업 직원이 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 4만 3천 명의 영업팀이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냐? 회사는 대부분 회사가 전액 출자한 현지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전문의와 병원을 대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지금 일단 그 판매 대상은 최종 소비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종양학 부분은 항암 쪽 관련된 환자분들이시죠. 근데 어쨌든 판매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병원. 유통 채널을 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판매가 되냐? 회사가 출제한 마케팅 회사를 통해, 그러니까 회사의 자회사 사무소를 통해서 판매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액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일단 2020년 대비 총 매출이 260억 달러, 즉 30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10% 성장했고요. 매출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역적 측면으로 미국이 12%, 유럽이 16%, 이머징 마켓에서 6% 성장했다라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매출액을 지역별로 봤을 때 각 나라의 성장률을 과거 트렌드를 분석하면 앞으로의 성장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이제 벤처기업이나 성숙 기업 같은 경우는 각 개별 소비자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는 것이 또 중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의약품을 분야별로 봤을 때는 종양학에서 25%, 이 호흡기 쪽에, 신경계 쪽에서 3% 성장을 했고, 호흡기와 면역계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쪽은 지금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별 매출을 보면 일단 총 여기 260억이 나와 있죠. 그런데 종양학이 42%, CBRM이 27%, 호흡기와 면역학이 21%, 기타 분야.
그리고 이제 2019년 대비 성장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쪽을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냐가 좀 보이죠, 눈에? 지금 일단 비중이 제일 커요, 종양학. 여기. 게다가 성장률이 높아요. 그리고 호흡기와 면역학은 지금 21%, 10%인데 지금 과거 성장률이 좀 정체돼 있죠. 오히려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이 펀더멘탈 모멘텀은 지금 종양학 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요 CBRM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매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은 왜 정체되어 있나?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번에는 그 지역별 그 다음에 제품별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이 33, 유럽이 20, 중국의 개발도상국이 34, 그 외 14. 자,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성장률도 높죠. 유럽 같은 경우 20%이고 성장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거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요쪽 비중은 일단 요 중국의 개발도상국 굉장히 높죠. 그럼 성장률이 이렇게 이쪽이 높아진다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 외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요쪽에서도 굉장히 성장률을 높이면은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결론을 알 수 있죠. 자, 제품별로 봤을 때 요 종양 쪽이 지금 가장 높아요. 종양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타그리소, 신비코트, 림파제. 자, 그래서 매출액 260억 달러, 즉 30조 원에서 16%나 차지하는 게 타그리소. 얘가 36%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신비코트 요거, 여기 천식 환자분 이렇게 호흡하는 거, 요게 이게 매출의 10%, 성장률 9%. 그 다음에 림파자, 그다음에 인핀지. 지금 여기 이렇게 CBRM 쪽에서 팍시가 쪽.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타그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이 타그리소를 분석을 해야지 매출액 방향이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제품을 왜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